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갈림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 바로 묘청과 김부식의 대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도를 옮겨서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꾼다.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이 12세기 고려의 임금, 인종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나라 안팎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220년대 고려는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권은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흉흉하고 여러 재앙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안으로는 이자겸이라는 막강한 권신이 난을 일으켜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요. 심지어 수도에 있던 궁궐은 싹 다 불타버렸어요. 밖으로는 북쪽의 금나라가 엄청난 힘으로 고려를 압박해오고 있었죠.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죠. 한 명은 승려 묘청,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대학자이자 관리였던 김부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은요, 그냥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이런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려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영혼을 두고 벌이는 거대한 이념 전쟁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북으로 진격해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자주적인 길을 외쳤고요. 반면 김부식의 개경파는 아니다, 지금은 안정이 먼저다, 강대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며 힘을 길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길을 주장했죠. 이 두 거대한 흐름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묘청의 모든 계획은 바로 이 풍수지리 사상에서 시작돼요. 쉽게 말해 땅의 기운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묘청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지금 수도인 개경은 땅의 기운이 다 쇠했다. 기운이 왕성한 새로운 땅, 서경, 즉 지금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고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 이제 왕의 마음을 잡기 위한 두 세력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묘청 쪽에서는요, 좀 뭐랄까 신비로운 쇼를 기획하기 시작해요.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죠. 묘청이랑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폐하, 지금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허락한다는 증표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김부식 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늦긴 했어도 귀가 먹진 않았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사람이야 속일 수 있겠지만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요. 와, 정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번엔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 대동강에다가 기름을 바른 떡을 몰래 빠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물 위에 무지갯빛 기름이 쫙 퍼지겠죠? 이걸 보고 묘청이 보십시오. 용이 침을 뱉어 오색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 정말 어이없게 들통이 나고 맙니다. 이걸 본 어떤 관리가 저 문이 기름 뜬 건데? 하고 알아채버린 거예요. 왕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바닥을 뒤져보니까 진짜 똑이 나온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 짓던 서경 궁궐의 벼락이 서를 번 넘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김부식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공격거리였겠어요. 거봐라, 저긴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노한 저주받은 땅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계속되는 속임수, 그리고 이런 불길한 징조들을 보면서 인종 임금의 마음도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수도 이전 없던 일로 하겠다 하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제 묘청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신세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걸 잃은 묘청. 그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바로 반란이었습니다. 1135년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묘청은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대위라는 새로운 나라까지 선포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왕을 몰아내려는 게 아니라 왕한테 서경으로 오십시오 라고 압박하는 형태의 반란이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더니 묘청은 자기 부하한테 너무나 허무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러 떠나기 전에 김부식이 아주 무서운 수를 둡니다. 수도 개경에 남아있던 묘청파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해버린 거예요. 특히 그 중엔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정지상도 있었죠. 출발도 하기 전에 내부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정말 단호하고 냉혹한 조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묘청의 반란은 1년여 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건 단순한 반란의 실패가 아니라 이후 고려, 아니 한반도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평했냐면요. 조선 역사 1000년 이래 가장 큰 사건이라고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대결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자주적인 사상과 사대주의적인 사상의 정면 충돌로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부식 세력의 승리는 고려가 더 이상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제국의 꿈을 꾸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유교적인 질서를 다지는 좀 더 내향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확고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그때 묘청이 이겼다면, 수도가 평양으로 옮겨지고 고려가 정말 금나라 정벌을 나섰다면 지금 우리의 역사는, 그리고 한반도의 지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상상력, 이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가장 큰 재미이자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